최근 한 달 동안 한일 갈등은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국지적 양상에서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의 확전을 향해 치닫는 상황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흥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을 보호국가하고 통감정치를 실시한 일본은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처단한 후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고 식민지화하려는 음모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1910년 8월 20일 이완용이 대한제국과 일본의 강제평화반을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35년간 역사상 유례없는 일제의 포각과 착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강제징용 등 악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 역사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에 불복하고 오히려 한국의 첨단 산업을 정밀 정조준하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물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경제 보복의 제1탄 화이트리스트, 즉 한국을 제외하라는 제2탄 경제 보복은 대한민국 경제 파탄을 내리려는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국민은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물건 사지 않기, 여행 가지 않기 등 범국민적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흥 국민 또한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장흥군은 의양 1번지의 고장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동학농민혁명의 성제로 최후의 결전지 석대들, 즉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르고자 안중근 의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 성역화 사업 추진 배경에는 안중근 의사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러시아에 있지만 장흥군 축산 안씨 문중에서 장흥군 장동면 해동사의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시고 위령제를 지내며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가 러시아 대신 코코푸체와 열차에서 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 의정대를 사열하는 순간 권총을 쐈습니다. 세 발을 명중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군에 잡혀 1910년 3월 26일 중국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중근 의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최후의 전투 석대들 전투가 벌어진 곳이 장흥이기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지만 그들의 정신은 살아남아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본원의 향일의병,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6월 10일 민주항쟁, 광화문 촛불혁명 등으로 만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경제전쟁에서는 동학군의 의기와 함성으로 미완의 혁명이 완성이 혁명으로 만들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왜 일어났고 백성들은 왜 목숨을 바쳐야 했는지 그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학사상이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농민군 제4대 강령은 첫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두 번째, 충효를 다해 제세 안민할 것. 세 번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성도를 밝힐 것.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해 공기를 모두 죽일 것. 1894년 음력 1월 고부 농민 1차 봉기 발생 녹두장군 정봉주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악에 재물을 다 빼앗기고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지자 사발통문을 돌리고 수백 명의 농민과 함께 고부 관할을 점령하게 됩니다. 농민군은 기세를 몰아 장성, 황룡천에서 양호 초토사 홍계운이 이끄는 정부군의 승리 진주성에 입성한 후 정부와 전주 화역을 체결했고 농민군의 이세가 두려웠던 조정은 왕비였던 민자경을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이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을 자극하여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한 청나라 군사를 공격한 후에 인천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된 전봉준 장군은 일본과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게 동학농민군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된 계기를 만들자
종봉준 장군은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9월 일본군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일본군은 동학 농민군을 색출하여 처단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봉준 장군은 다시 동학 농민군 10만여 명으로 조일연합군과 전투를 치르지만 신식무기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투가 아닌 오히려 학살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가 우금치 전투이기도 합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대피한 종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 농민군의 지도부가 모두 관군에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결사항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제4대 전지적인 장흥 석대를 전투이기도 합니다. 장흥에서는 이방원, 이사경, 이인환, 대적주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 장흥으로 모여든 농민군은 의로운 뜻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인환을 중심으로 한 동학 농민군은 회령진선, 벽사역, 장영선, 강진현, 강진평영을 차례로 점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장흥 부사로 있던 박헌양과 95명의 수성군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장영성 전투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22살의 여자 동학군 이소사와 13세의 소년 동학군 최동린군이 지휘부로 참여해서 승리했다는 점이기도 있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은 여세를 몰아 나주성으로 진격을 하였지만 나주에 있던 일본군은 장흥에 내려와 있기도 하였습니다. 12월 31일, 14일 동학 농민군 3만여 명과 650여 명의 일본군 관군과 전투를 치릅니다. 이 전투가 바로 장흥 석대들 전투입니다. 동학군은 일본군의 신신무기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기도 하였습니다. 약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넘었다고 합니다. 동학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예양강, 강물도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탐진강에 붉게 물들지 않도록 장흥 군민과 향후들이 깨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의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대국민 성명은 광복 74일을 맞이하는 장흥 국민으로서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강력히 일본 정부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의병 정신으로 무장한 장흥 국민과 향후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